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낮뉴스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정부는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없어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10여 년 전 일본의 불교 종단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군산 동국사에 세운 참사 문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 방안에서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슴 아프다는 말도 자신의 심경일 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졌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굴욕 외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9분이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까지의 망언들을 모두 철회하고 사죄하며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군산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입니다. 1909년 일본의 불교 종파인 조동종이 세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너머에는 참회와 사죄의 글을 담은 참사문 비가 서 있습니다. 과거 조동종이 해외 포교라는 미명하에 아시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한반도에서 명성황후 시해와 민족 말살 정책에 가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戦争に加担しました。そして消すに消せない大きな傷跡を 이 비문은 조동종의 수장이 1992년에 발표한 참사문을 일본의 이치노에 스님이 지난 2012년 비석에 새겨 동국사 경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해서 미래에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나라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이 없다면 한일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참사문 B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주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1,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분관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입니다. 이에 걸맞게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물은 출판 직후 이곳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울에 자리한 데다 두 곳뿐인 분관도 서울과 세종에 있어서 남부권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전을 준비 중인 전주 교도소 자리에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 문화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데다 특색 있는 다양한 도서관을 갖춘 책의 도시 전주시가 최적지라는 겁니다. 전주가 책의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기반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1,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정부에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분관 신설을 두고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체부는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더 낫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전주 분관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이랑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분관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포항 역시 분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연휴에 내린 비로 잼버리 부지가 침수됐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오늘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100여 명은 오늘 부안의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찾아 침수 상황을 살피고 배수로 정비 등 안전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와 야영 활동에 필요한 장비, 편의시설 등 준비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고등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의회 권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현장 실습 운영 조례안은 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과 교육감의 지도 점검과 감독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49번째를 맞는 전주 대사슴놀이가 다음 주에 개막되는데요.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 명창 부분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지정 고수제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판소리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의 참가자들은 북을 쳐주는 고수와 함께 짝을 이뤄 참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이번 대회 본선부터 변경됩니다. 올해 대사슴놀이 참가 모집 안내문입니다. 판소리 명창부의 본선 변경 사항에 지정 고수제가 눈에 띕니다. 지정 고수제는 참가자들이 주최 측이 정한 고수 3명과 제비뽑기로 짝을 정해 경연을 하는 방식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대회 가운데 지정 고수를 둔 적은 없었다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소리를 맞춰온 창자와 고수와의 호흡이 중요한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악 쪽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간에 계속 호흡을 맞췄는데 갑자기 같이 훈련하지 않은 다른 선수가 끼어 들어와 버리면 그동안 맞췄던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확 깨져 버리겠죠. 지정 고수제는 참가 규모가 작은 대회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국내 정상급 소리꾼들이 겨루는 대회 격식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일 큰 대사습에서 똑같은 대통령상이 아니에요, 대사습은. 그런데 그런 데서 지정 고수를 쓴다, 이거는 조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최 측은 지정 고수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판소리 장원에게 주는 7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불거지는 창자와 고수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또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수와의 어떤 배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다소 과분한 부분이 있어서 출전자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고 보다 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수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주최 측은 지정 고수제를 철회할 방침이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회 참가를 포기하겠다는 참가자도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주시가 새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입지 후보 지역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요. 신청 지역이 한 곳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지원 방안을 확대해 재공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매일 270톤가량 처리하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2026년에 운영 기간이 끝납니다. 전주시는 하루 5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소각장을 2028년까지 건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입지 후보 지역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사업비의 20% 안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60일에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신청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지금 없었고요. 전주시는 현재 광역 소각장을 건립할 때보다 주민 지원 사업의 규모를 2배 늘렸지만 유치 신청을 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지역 모집 공고를 다시 낼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주민 복지를 위한 출자금을 조성하는 등 1차 공고 때보다 주민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범위가 좀 1차 때보다 1차가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로 2차 때는 약간 좀 상향하는 걸로 주민 지원을. 하지만 주민 지원 사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을 돌며 사업 설명회를 여는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더 이상 농촌에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인력인데요. 무주군이 계절 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 지원과 비자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시군 소식 강훈 기자입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방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운영 예산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15만 원의 생생카드를 발급합니다. 만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며 오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에서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육아 병행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및 문화,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창군에 지상 4층 규모의 실내외 인공암벽장이 조성됐습니다. 암벽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클라이밍 대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장애인 공공스포츠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수중운동실, 다목적 체육관 등 장애인 재활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전북 지역의 생활 폐기물 처분량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소각하거나 매립한 생활 폐기물은 33만 4천 톤으로 한 해 전보다 4.8%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도 8억 원 늘어난 36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도의원이 공동 성명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의 졸속 편찬이 우려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왜곡 논란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공개 토론회 등의 검증을 거치고 지난 7일에 끝난 공람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4억 원을 들여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